잘 잤다. 며칠 야근 했더니 오랜만에 꿀잠 잤네. 꿀잠 잤어. 뭐야? 턱이 왜 이렇게 뻐근하지? 어제 야식을 먹고 자서 그런가? 턱이 왜 그래? 이봐, 도통 식사를 못 하시네.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프지? 턱도 좀 뻐근하고 말이야. 그 잠을 못 잔 거 아니야? 응? 또 아프네. 자기 혹시 충치 생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 구강검진 얼마 전에 받았을 때 깨끗했단 말이야. 충치는 무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치과 한번 가봐요. 아침에 턱 관절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침에 꼭 이렇게 아프네요. 선생님, 저 보세요. 충치 생겼나요? 혹시 이를 악무는 습관 있으십니까? 이를 악무는 습관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요 며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잘 때 온몸에 힘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때 제가 이를 물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네요. 우선 치아에 금이 가거나 껴진 게 없는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 잘 때 이를 악무는 습관으로 통증에 시달리는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철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악물기, 무의식 속 습관일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물기 습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걸까요? 이 악물기란 말 그대로 위아래 치아를 강하게 꽉 물고 있는 습관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 습관의 중요한 점은 이 행동이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한 채 턱에 힘을 꽉 주고 있고요. 네. 치아가 맞닿은 상태로 장시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집중할 때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가 이 악물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사진 같은 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어깨를 으쓱하거나 이를 악물고 있는 이런 게 이 악물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습관이 반복이 되면 턱 관절이나 치아 그리고 턱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를 좀 강하게 좀 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윗니와 아랫니를 좀 강하게 물었을 때 그 딱 맞춰졌을 때 그 편안함이 좀 있거든요. 전 그러면서 좀 안정을 좀 취하기도 하는데 저 그리고 이제 잘 때 이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 가는 분들과 이 악물기는 또 다른 겁니까? 아니면 좀 같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갈이랑 이 악물기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 가리는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가리 같은 경우는 치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습관입니다. 보통은 좌우로 문질러서 나타나는 행동이고 보통 자면서 수면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찰음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 본인이나 네. 가족들이 알아채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이 악물기 같은 경우는 치아를 마찰시키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꽉 물고 있는 고정해서 생기는 그런 습관이고요. 보통 낮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소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 가리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사포로 이렇게 가는 거를 이 가리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나무를 바이스 같이 꽉 무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악물기라고 하는데 결국은 둘 다 치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이게 이갈인지 이 약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다가 불편해서 깨면 뭔가 이 턱이 아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스스로 내가 이 약물기 습관이 있다라는 건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약물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신체적인 신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너무 뻐근하고 무겁다. 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턱을 벌리기가 어렵고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 딱 소리가 난다. 그리고 치아가 점점 납작해지고 편편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치아가 깨져 있거나 금이 가거나 그리고 원인 불명의 두통이 자주 있다. 이러면 이 악물기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꼭 치과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치아가 많이 닳아 있고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아있어요. 네, 이분은 이 약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꼭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네.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자고 끼는 장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갈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마모가 되네요. 네. 이를 세게 누르고 있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네. 치아가 파절이 되면서 저렇게 편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만큼 좀 강하군요.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물기 습관 원인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약물기는 네. 이제 밤 사이에 이 약물기가 좀 지속이 되면 턱 주변의 근육이 계속 과사용되기 때문에 네. 근육통이나 지속적인 피로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무겁고 뻐근하고 잘 안 벌어지고 이런 경우 이제 야간에 이 약물기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약물기는 단순히 이제 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얼굴에 있는 근육, 목에 있는 근육, 머리에 있는 근육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아, 우리가 그래요? 씹는 근육인 네. 이 교근이 밤새 과긴장을 한다고 하면 네. 이 근육이 위에 관자놀이 쪽에 측두근으로 퍼지게 되면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측성 두통이 발생을 하고 네. 목도 뻣뻣해지고 눈두덩이도 아픈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민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물기가 왜 잘 발생을 하느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유발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네. 아,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면 이제 몸의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턱 주변의 근육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긴장이나 뭐 시험 스트레스 같이 심리적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약물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약물기 습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치아나 턱만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몸 전체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약물기 치아에 손상을 뭐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주나요? 네, 이 약물기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기간 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장시간 지속됐을 때는 치아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첫 번째는 치아에 마모가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치아가 서로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네. 이제 편편하고 납작해지는 마모가 진행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면이 아주 편편해져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약물기를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치아가 균열, 파절이 됩니다. 치아에 미세 균열이나 파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금이 잘 안 보이다가 네. 차가운 거나 단단한 거를 먹게 되면 치아가 아프고 그러다가 갑자기 쪼개지거나 네. 그래서 결국은 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잇몸이나 치조골의 손상인데요. 계속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뼈가 녹고 그리고 치주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 네. 임플란트는 이런 압력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보철이 깨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임플란트가 파절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들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턱을 움직였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경험은 한 번쯤 있을 텐데 이것도 이 악물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턱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네. 입을 벌릴 때 아프거나 턱이 잘 안 벌어진다. 그러면 턱 관절 내부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턱 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디스크와 관절액으로 차 있는데 이 악물기 습관이 있으면 관절에 좀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 위치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디스크가 그러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네. 단단해지면서 입을 벌릴 때 디스크가 탈출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딱딱 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로 그래요? 인해서 디스크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턱관절에 계속 힘이 실리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나고 결국 심한 경우에는 입을 벌리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염증에서 근육 긴장으로 했다가 심한 개구장애, 즉 입을 벌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가 나고 뻐근한 거를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뭐 이 악물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전 특히 좀 궁금한 게 이 성장기 아이들은 치아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이제 아이들은 성인하고 다르게 안무, 뼈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이 악물기나 이갈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네. 이 시기에 이제 지속적인 이 악물기 습관이 생긴다면 안모의 성장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아래턱을 과도하게 앞으로 빼는 반대교합, 주걱턱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쪽으로만 계속 힘을 주게 되면 안모의 비대칭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비대칭 성장이 일어나면 치아 배열도 비정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턱 관절에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리 앞에서 성인들에서 일어나는 턱 관절 장애가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러 오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입을 잘 못 벌리거나 턱 관절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한쪽에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꽉 물고 있는 증상이 자주 보인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히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치과에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이를 악무는 습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지막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악물기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입술은 닫고 치아는 떨어뜨리기라는 것인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혀 끝을 윗 앞니에 입천장에 대고 계시고 네. 입술을 닫고 있는 습관, 네. 이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식 개선입니다. 내가 턱 관절을 항상 물지 않는다는 습관도 항상 생각하시고 네. 스트레칭과 마사지도 꼭 자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꼭 해주셔가지고 긴장감을 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좋습니다. 예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이 악물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